다정한 쉼터, 노을마을 17화를 시작합니다. 2월 셋째 주 월요일 오후 회관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황대식 씨가 서류 한 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청년 창업 지원금 첫 신청서가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드디어 누가 신청했어요? 황대식 씨가 서류를 읽었습니다. 신청인은 서지원 씨 38세입니다. 지난해 12월에 노을마을로 귀농하셨고요. 저는 서지원 씨를 떠올렸습니다. 조용하고 성실한 청년이었습니다. 도서관에도 자주 왔었습니다. 황대식 씨가 계속 읽었습니다. 사업 아이템은 노을마을 시골 밥상 식당입니다. 컨셉은 우리 할머니 손맛 그대로라고 하네요. 소담 할머니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식당? 재밌겠는데? 김춘자 할머니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시골 밥상이라 좋은 생각이네. 황대식 씨가 말했습니다. 신청 금액은 500만 원입니다. 주방기구 구입과 인테리어 비용으로 사용하겠다고 하네요. 이장 박천호 씨가 물었습니다. 지원해 주는 게 어때요?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첫 신청자니까 응원해야죠. 만장일치로 지원금이 결정됐습니다. 일주일 후 서지원 씨는 마을 입구 빈 건물을 임대했습니다. 그리고 식당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페인트 칠을 하고 테이블을 들여놓고 주방 기구를 설치했습니다. 2주 후 드디어 식당이 오픈했습니다. 간판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노을마을 시골 밥상 우리 할머니 손맛 그대로. 서지원 씨는 긴장되고 설레는 마음으로 첫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개업 첫날, 서지원 씨는 아침 7시부터 식당 문을 열었습니다. 메뉴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된장찌개 정식 8,000원, 김치찌개 정식 8,000원, 제육볶음 정식 9,000원, 불고기 정식 1만 원, 평범한 메뉴들이었습니다. 서지원 씨는 주방에서 재료를 준비하며 기다렸습니다. 8시가 되었습니다. 손님이 없었습니다. 9시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손님이 없었습니다. 10시가 되었습니다. 드디어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최지훈 씨였습니다. 지원 형, 축하해요. 첫 손님은 제가. 서지원 씨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고마워, 지훈아. 뭐 먹을래? 된장찌개 정식이요. 서지원 씨는 주방으로 들어가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15분 후 음식이 나왔습니다. 최지훈 씨가 한 숟가락 먹어봤습니다. 맛있긴 한데. 근데 뭔가 특별한 맛은 아닌 것 같아. 그냥 보통이야. 서지원 씨는 조금 실망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구나. 조언 고마워. 점심시간. 서지원 씨는 손님이 많이 올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12시가 되어도 손님이 없었습니다. 12시 30분, 박자연 씨가 들어왔습니다. 지원 오빠, 개업 축하해요. 고마워, 자연아. 김치찌개 정식 주세요. 음식이 나왔습니다. 박자연 씨가 먹어보더니 말했습니다. 오빠, 이거 맛은 괜찮은데 메뉴가 너무 평범한 것 같아요. 다른 식당이랑 차별점이 없어 보여요. 서지원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그게 고민이야. 뭔가 특별한 게 필요한데. 저녁 시간. 손님은 총 5명이었습니다.
모두 마을 사람들이었습니다. 외부 손님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서지원 씨는 빈 식당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닐까? 둘째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손님은 마을 사람 몇 명뿐이었습니다. 셋째 날, 넷째 날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총 매출은 30만 원. 재료비와 임대료를 빼면 완전히 적자였습니다. 서지원 씨는 회관으로 황대식 씨를 찾아갔습니다. 총괄님, 저 실패한 것 같아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황대식 씨가 의자를 권했습니다. 앉아요. 무슨 일이에요? 손님이 없어요. 마을 사람들만 몇 명 오고 외부 손님은 아예 없어요. 이러다가 지원금만 날리는 거 아닐까요? 서지원 씨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황대식 씨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지원 씨, 실패는 데이터일 뿐이에요. 뭐가 문제인지 분석해 봅시다. 문제요? 네. 첫째, 메뉴가 뭐예요? 된장찌개, 김치찌개, 제육볶음 그런 거요. 차별점은요? 없어요. 그냥 평범해요. 황대식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차별점이 없으면 사람들이 올 이유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황대식 씨가 미소 지었습니다. 노을마을만의 특별한 메뉴를 만들어야죠. 다른 곳에서는 먹을 수 없는 정말 특별한 것. 그게 뭔데요? 황대식 씨가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계시잖아요. 소담 할머니, 김춘자 할머니, 박철수 할아버지. 그분들의 손맛이요. 서지원 씨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다음 날 회관에 어르신들이 모였습니다. 황대식 씨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지원 씨 식당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메뉴에 차별점이 없어서요.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소담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우리가 뭘 도와주면 되는데? 황대식 씨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비법 레시피를 알려주세요. 노을마을만의 특별한 메뉴를 만들고 싶어요. 김춘자 할머니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레시피? 내한테 된장찌개 비법이 있지. 박철수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나는 묵은지 김치찜이 자신 있어. 홍기철 할아버지도 말했습니다. 나는 불고기. 내 불고기 양념은 일품이요. 소담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다 가르쳐주면 되겠네. 재밌겠다. 서지원 씨가 깊이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잘 배우겠습니다. 다음 날부터 레시피 개발이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레시피, 소담 할머니의 된장찌개. 자, 지원아. 된장찌개는 된장이 제일 중요해. 시판 된장 쓰면 안 돼. 직접 담근 된장 써야 해. 할머니는 항아리에서 된장을 퍼냈습니다. 진한 냄새가 났습니다. 이 된장은 3년 묵은 거요. 깊은 맛이 나지. 서지원 씨가 냄새를 맡았습니다. 와, 정말 다르네요. 그렇지. 그리고 멸치 육수도 중요해. 멸치는 큰 걸로 쓰고 다시마랑 함께 끓여야 해. 할머니는 냄비에 물을 붓고 멸치와 다시마를 넣었습니다. 20분 끓이면 돼. 너무 오래 끓이면 쓴맛 나. 육수가 끓었습니다. 자, 이제 된장을 푸는데 한 번에 확 풀지 말고 조금씩 풀어야 해. 할머니는 된장을 국자에 넣고 조금씩 풀었습니다. 그리고 야채는 감자, 호박, 양파,
두부. 감자는 먼저 넣고 호박이랑 두부는 나중에 넣어 재료를 넣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양고추 하나 넣으면 칼칼해져. 된장찌개가 완성됐습니다. 서지원 씨가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와, 이거 정말 맛있어요. 제가 만든 거랑 완전 달라요.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그렇지? 손맛이요, 손맛. 두 번째 레시피, 김춘자 할머니의 고추장 비빔밥. 자, 춘자 할머니. 고추장 비빔밥 비법 좀 가르쳐 주세요.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 고추장은 특별해. 직접 담근 거거든. 할머니는 항아리에서 고추장을 퍼냈습니다. 이 고추장은 찹쌀로 만들어서 달큼해. 그리고 참기름이랑 깨 넣으면 고소해져. 할머니는 고추장에 참기름, 깨, 설탕, 식초를 넣어 비볐습니다. 이렇게 양념장을 만들어. 그리고 나물은 시금치, 고사리, 도라지, 콩나물. 다 데쳐서 양념해야 해. 나물들이 준비됐습니다. 밥 위에 나물 얹고 계란 프라이 올리고 양념장 올리면 끝. 비빔밥이 완성됐습니다. 서지원 씨가 비벼서 먹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진짜 맛있어요. 고추장 맛이 장난 아니에요. 할머니가 뿌듯하게 웃었습니다. 내 고추장은 유명하거든. 세 번째 레시피, 박철수 할아버지의 묵은지 김치찜. 할아버지, 묵은지 김치찜 어떻게 만드세요? 할아버지가 묵은지를 꺼냈습니다. 묵은지는 1년 이상 묵힌 거 써야 해. 신맛이 강해야 찜이 맛있어. 할아버지는 묵은지를 썰었습니다. 돼지고기는 삼겹살 쓰고 김치랑 같이 볶아. 그리고 물 붓고 푹 끓여. 냄비에서 김치찌개가 보글보글 끓었습니다. 두부 넣고 파 넣고 마지막에 새우젓 조금 넣으면 감칠맛 나. 김치찜이 완성됐습니다. 서지원 씨가 먹어봤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진짜 예술이에요. 묵은지 맛이 정말 깊어요. 할아버지가 웃었습니다. 내가 30년 먹어온 맛이요. 일주일 동안 서지원 씨는 어르신들에게 10가지 레시피를 배웠습니다. 소담 할머니의 된장찌개, 김춘자 할머니의 고추장 비빔밥, 박철수 할아버지의 묵은지, 김치찜, 홍기철 할아버지의 불고기, 그리고 다른 어르신들의 레시피까지. 서지원 씨는 노트에 빼곡히 레시피를 적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정말 많이 배웠어요. 소담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고맙긴. 너가 우리 손맛을 이어가줘서 고맙지. 레시피를 배운 서지원 씨는 메뉴를 새로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회관에서 시식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서지원 씨가 준비한 메뉴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소담 할머니의 된장찌개 정식, 춘자 할머니의 고추장 비빔밥, 철수 할아버지의 묵은지 김치찜, 기철 할아버지의 불고기 정식, 노을마을 특선 한정식. 음식이 하나씩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먹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맛있는데? 된장찌개 맛 좀 봐. 고추장 비빔밥 진짜 맛있어.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소담 할머니가 된장찌개를 먹어보더니 말했습니다. 나쁘지 않은데, 근데 내 맛이랑은 좀 다른데? 김춘자 할머니도 고추장 비빔밥을 먹어보더니 말했습니다. 양념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내가 만든 거랑은 다른데?
박철수 할아버지도 김치찜을 먹어보더니 말했습니다. 묵은지가 덜 신 것 같소? 더 묵혀야 하는데. 서지원 씨가 당황했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예요? 소담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간이 좀 약해. 소금 좀 더 넣어. 김춘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아니요, 간은 괜찮은데 고추장을 더 넣어야 해. 박철수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아니요, 둘 다 아니고 묵은지를 더 오래 끓여야 해. 세 어르신이 서로 다른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자 다른 어르신들도 끼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내 생각엔 파를 더 넣어야 할 것 같은데. 아니요, 마늘을 더 넣어야지. 두부가 너무 많아. 아니요, 두부는 적당해. 감자가 문제요. 회관이 시끄러워졌습니다. 서지원 씨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이러다가 레시피가 더 복잡해지겠는걸. 황대식 씨가 손뼉을 쳤습니다. 짝짝짝, 여러분, 잠깐만요.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한 가지씩 차례대로 의견을 듣겠습니다. 먼저 소담 할머니부터요. 소담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내 된장찌개는 간이 중요해. 소금을 한 꼬집 더 넣어야 해. 한 꼬집이 얼마예요? 할머니가 손가락으로 소금을 집었습니다. 이 정도? 강민재 씨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그걸 어떻게 측정해요? 그람으로 말씀해 주세요. 할머니가 어리둥절해했습니다. 그람? 그게 뭐요?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강민재 씨가 저울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여기에 소금 한 꼬집 올려보세요. 할머니가 소금을 집어 올렸습니다. 3g입니다. 강민재 씨가 노트에 적었습니다. 다음은 김춘자 할머니 차례였습니다. 내 고추장은 이만큼 넣어야 해. 할머니가 수저로 고추장을 떴습니다. 그게 얼마예요? 한 수저? 큰 수저요? 작은 수저요? 큰 수저. 강민재 씨가 측정했습니다. 15g입니다. 이렇게 모든 레시피를 정확히 측정했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소담 할머니와 김춘자 할머니가 서로 다른 의견을 냈습니다. 소담 할머니가 먼저 말씀하십니다. 된장찌개가 제일 맛있어. 이에 김춘자 할머니가 아니요. 고추장 비빔밥이 제일이지. 박철수 할아버지까지도 둘 다 아니요. 묵은지, 김치찜이 최고요. 세 사람이 서로 눈을 부릅뜨며 말했습니다. 내게 제일 맛있어. 아니요, 내 거요. 내게 제일이라니까. 사람들이 웃기 시작했습니다. 최지훈 씨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싸우지 마세요. 다 맛있어요. 윤하늘 씨가 말했습니다. 맞아요. 그냥 다 메뉴에 넣으면 되잖아요. 황대식 씨가 손뼉을 쳤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모든 레시피를 합치면 어때요? 노을마을 할머니 정식으로요. 서지원 씨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좋은데요? 여러 가지 반찬을 한 상에 차려서 파는 거예요. 소담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거 좋네. 우리 다 같이 만든 거니까. 김춘자 할머니도 웃었습니다. 그래, 함께하는 게 좋지. 박철수 할아버지도 말했습니다. 좋소. 우리 셋이 합쳤으니 최고가 될 거요. 노을마을 시그니처 메뉴가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노을마을처럼 전통과 정성으로 만든 음식이 그리우신가요? 할머니의 손맛이 담긴 따뜻한 이야기, 구독으로 계속 함께 해주세요. 일주일 후 식당이 재개장했습니다.
새로운 메뉴판이 걸렸습니다. 노을마을 할머니 정식 15,000원, 소담 할머니의 된장찌개, 춘자 할머니의 고추장 무침, 철수 할아버지의 묵은지 김치, 기철 할아버지의 불고기, 계절 나물 5가지, 직접 지은 쌀밥, 노을마을 특선 비빔밥 12,000원, 춘자 할머니의 고추장, 제철 나물 7가지, 계란 프라이, 철수 할아버지의 묵은지 김치찜 3만원 2인분, 개장 첫날, 아침 11시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옆 마을에서 온 가족이었습니다. 여기 소문 듣고 왔어요. 할머니 정식 2인분이요. 서지원 씨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네, 곧 나갑니다. 음식이 나갔습니다. 손님들이 먹어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와, 이거 진짜 맛있는데요? 된장찌개 맛 좀 봐요. 어떻게 이렇게 맛있어요? 고추장도 직접 담근 거래요. 진짜 다르네요. 손님들은 만족하며 나갔습니다. 점심시간. 손님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12시에 5팀, 12시 30분에 7팀, 1시에 10팀. 식당이 가득 찼습니다. 할머니 정식 3인분이요. 비빔밥 2개, 김치찜 1개요. 서지원 씨는 정신없이 요리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됐습니다. 그때 소담 할머니가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내가 도와줄게. 김춘자 할머니도 왔습니다. 나도. 박철수 할아버지도 왔습니다. 나도 거들겠소. 어르신들이 주방에 들어와 함께 요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담 할머니는 된장찌개를 끓이고 김춘자 할머니는 나물을 무치고 박철수 할아버지는 김치찜을 끓였습니다. 할머니, 고마워요. 뭐가 고마워? 우리 식당이잖아. 주방은 정신없었지만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오후 3시 마지막 손님이 나갔습니다. 서지원 씨는 의자에 털썩 앉았습니다. 휴, 정말 정신없었어요. 소담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근데 재밌었어. 오랜만에 요리하니까 좋더라. 김춘자 할머니도 말했습니다. 맞아. 사람들이 우리 음식 맛있게 먹으니까 뿌듯해. 서지원 씨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오늘 매출이 120만 원이에요. 어르신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와, 대박. 서지원 씨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박철수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고맙긴. 너가 잘해서 그런 거지. 그날 저녁 박자연 씨가 서지원 씨를 찾아왔습니다. 오빠, 축하해요. 오늘 대박 났다면서요? 응, 다 할머니들 덕분이야. 오빠, 제가 도와드릴게요. 뭘? SNS 마케팅이요. 유튜브랑 인스타그램에 영상 올릴게요. 박자연 씨는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할머니들 요리하는 모습 찍을게요. 사람들이 엄청 좋아할 거예요. 다음 날 박자연 씨는 식당에서 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소담 할머니가 된장찌개 끓이는 장면. 자, 된장은 이렇게 조금씩 풀어야 해. 한 번에 확 풀면 안 돼. 김춘자 할머니가 나물 무치는 장면. 나물은 손맛이요. 이렇게 조물조물. 박철수 할아버지가 김치찜 끓이는 장면. 묵은지는 1년 묵힌 거 써야 제맛이요. 박자연 씨는 어르신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담았습니다. 그리고 자막을 넣었습니다. 87세 할머니가 70년간 지켜온 비법.
이 맛은 돈으로도 살 수 없습니다. 노을마을 시골 밥상.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제목 87세 할머니의 70년 된장찌개 비법 노을마을 시골 밥상. 업로드 후 1시간. 조회수 1000. 3시간 후. 조회수 1만. 하루 후. 조회수 10만. 일주일 후. 조회수 50만. 댓글이 폭발했습니다. 이거 진짜 먹고 싶다. 할머니 손맛 그립네요. 어디예요? 꼭 가보고 싶어요. 우리 할머니 생각나서 울었어요. 이런 곳이 진짜 맛집이죠. 영상은 계속 퍼져나갔습니다. SNS에, 카페에, 블로그에. 노을마을 시골 밥상은 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2주 후, 식당은 매일 만석이었습니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쉴 틈 없이 손님이 왔습니다. 서울에서, 부산에서, 대구에서,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정식 4인분이요. 김치찜 2개 포장 가능해요? 예약 안 받아요? 서지원 씨는 감당이 안 됐습니다. 어르신들도 매일 와서 도와주셨지만 손님이 너무 많았습니다. 황대식 씨가 제안했습니다. 예약제로 바꾸는 게 어때요? 하루 20팀만 받고요. 서지원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 할 것 같아요. 이러다가 할머니들 쓰러지시겠어요. 소담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나는 괜찮은데? 재밌어서. 하지만 결국 예약제로 바뀌었습니다. 하루 점심 20팀, 저녁 10팀. 예약은 온라인으로 받았습니다. 예약 오픈 5분 만에 한 달치가 마감됐습니다. 서지원 씨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게 정말 현실인가요? 황대식 씨가 웃었습니다. 현실이에요. 지원 씨가 해낸 거예요. 서지원 씨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해낸 거예요. 저는 그냥 요리했을 뿐이에요. 소담 할머니가 서지원 씨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우리 함께 한 거지. 너 혼자도 아니고 우리 혼자도 아니고 함께. 서지원 씨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3개월 후 노을마을 시골 밥상은 지역 맛집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월 매출은 3천만 원을 넘었습니다. 서지원 씨는 청년 3명을 직원으로 고용했습니다. 정민우, 이한결, 김도윤이었습니다. 형, 저희 여기서 일하고 싶어요. 정말? 네. 요리 배우고 싶어요. 새 청년은 주방에서 일하며 어르신들에게 요리를 배웠습니다. 소담 할머니는 일주일에 3번 식당에 왔습니다. 오늘은 된장찌개 맛 좀 보자. 괜찮네. 합격. 김춘자 할머니는 나물 무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나물은 이렇게 무쳐야 해. 손맛이 중요해. 박철수 할아버지는 김치찜 비법을 전수했습니다. 묵은지는 최소 1년은 묵혀야 해. 그래야 깊은 맛이 나. 식당은 단순한 식당이 아니었습니다. 세대를 잇는 공간이었습니다. 어르신들의 손맛을 청년들이 배우고 청년들이 그 맛을 이어가는 곳. 어느 날 TV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노을마을 시골 밥상을 취재하고 싶습니다. 촬영 날 PD가 소담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 식당의 비결이 뭔가요? 할머니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비결? 그런 거 없어. 그냥 정성이지. 사람 생각하면서 만들면 맛있어져. 사람 생각이요? 응.
이거 먹는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건강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만들어. 그럼 맛있어져. PD가 감동했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이세요. 방송이 나간 후 예약은 더 폭주했습니다. 3개월 예약 대기. 서지원 씨는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지원 씨는 황대식 씨를 찾아갔습니다. 총괄님, 제가 성공할 수 있었던 건 다 노을마을 덕분이에요. 황대식 씨가 웃었습니다. 지원 씨가 잘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청년 창업 지원금이 없었으면 시작도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가르쳐 주시지 않았으면 이렇게 성공 못했어요. 서지원 씨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제 수익금 일부예요. 500만 원입니다. 청년 창업 지원금에 다시 기부하고 싶어요. 황대식 씨가 놀랐습니다. 지원 씨, 다른 청년들도 저처럼 기회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노을마을에서 꿈을 이뤘으면 좋겠어요. 황대식 씨는 서지원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날 밤 저는 도서관에서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서지원 씨는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그 성공은 혼자 이룬 것이 아니었습니다. 소담 할머니의 70년 된장찌개, 김춘자 할머니의 고추장, 박철수 할아버지의 묵은지, 어르신들의 손맛이 청년의 꿈과 만났고 그 꿈은 노을마을 시그니처 메뉴로 태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실패했습니다. 손님도 없었고 메뉴도 평범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도왔고 어르신들이 가르쳤고 청년들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함께 만들어낸 성공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깨달았습니다. 전통은 박물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것이라는 것을. 어르신들의 손맛은 단순한 요리가 아니라 70년의 세월과 정성이 담긴 문화유산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문화유산을 청년들이 이어받아 새롭게 만들어갈 때 진짜 의미가 생긴다는 것을. 서지원 씨는 말했습니다. 사람 생각하면서 만들면 맛있어진다고. 소담 할머니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 마음이 노을마을 시골 밥상의 진짜 비결이었습니다. 저는 최은숙입니다. 30년간 교사로 살며 지식을 가르쳤지만 노을마을에서는 삶의 지혜를 배우고 있습니다. 전통을 이어간다는 것, 세대를 연결한다는 것, 그리고 함께 꿈을 이룬다는 것. 노을마을 시골 밥상은 오늘도 손님들로 붐빕니다. 어르신들의 손맛은 청년들에게 전해지고 청년들의 꿈은 어르신들의 지혜와 만나 빛을 발합니다. 노을마을에서 오늘도 손맛은 계속됩니다. 오늘도 다정한 쉼터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